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입당하면서 연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이 당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전한길 씨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전한길 씨가 참여하는 인터넷 방송에 이 당권 주자들이 출연하는 문제를 두고 또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명이 같이 하는 거고요. 예. 네 명이 뭐 당대표 후보를 불러서 뭐 검증을 하겠다는 차원이니까 제가 뭐 굳이 그것을 뭐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한길 씨든 그 어떤 분이든 그분들은 그동안 당을 위해서 싸워왔고 우리 당을 적극 지지하고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싸우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대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 부분은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그 부분은 우리 당의 입장과는 다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이지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오지 마세요. 나가세요.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당이 제대로 뭉쳐서 싸우는 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되겠느냐. 그 마음이 정말 찹찹하고 무겁습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우리 당의 일원들이 있다면 결국 우리 당은 강성 거대 여당에 의해서 해산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김영식 시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의원이 전한길 씨가 하는 방송에 출연해서 검증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뭐 사실 전한길 씨가 그 운영하는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 전한길 씨 주도의 검증을 거치겠다는 건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지금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후에 전한길 유의 그 지지표를 기대어서 당권 도전에 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장동혁 의원이 말한 것에 좀 반박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리 당의 정체성을 지금 장동혁 의원이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의 정체성은요. 과거에 이른바 우리 당 전당대회 때마다 이른바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최고위원 출마하겠다고 전당대회 원서를 냈었습니다. 그때마다 신의 한수 그리고 가세현 가로세로 연구소 그 대표들을 다 우리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류 전형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다 컷오프를 시킨 당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정체성과 어긋나 있는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은 우리 당의 전당대회라 하더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스스로 분리시켰던 그런 정통이 있는 정체성이 있는 정당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전한길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윤어게인의 선봉장인데다가 계엄이 정당하다고 지금도 외치고 있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분들을 어떻게 우리 당의 후보로 우리 당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 인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저는 장동혁 의원이 우리 국민의힘의 기본 정체성을 몰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장동혁 의원 그 발언 중에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들어와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정치학 교수로 말씀드릴게요. 정당의 정의가 뭡니까? 정당은 동일한 정치적 목표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정당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선거에 동의하고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는 극우 세력들 그리고 계엄이 정당하다고 지금도 비호하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자유민주 체제 안에서의 정당의 정체성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전한길 씨를 우리랑 생각이 다르니까 떼어내는 것이죠. 근데 생각이 다르다고 쫓아내면 안 된다? 저는 그게 장동혁 의원의 지금 잘못된 판단이고 행여라도 자신의 당대표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런 식의 극우 세력을 끌어들이고 당의 성문을 열어준다고 한다면 나중에 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소영주 부대변인이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이 전한길 씨 하는 유튜브에 출연하겠다는 사람이 장동혁 후보 한 명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어요? 김문수 예비 후보도 뭐 출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열어놨던데요. 네, 고민해 보겠다라는 것이고 공통점은 전한길 씨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최소한 시중이라도 발언과 태도에 대해서 적절성, 그러니까 입당이 과연 우리가 전한길을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서울시당에 넘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도 전한길 씨를 품어야 한다. 장동혁 의원은 그냥 서로 품는 게 아니라 전한길 씨한테 안겼죠.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는 경선 자체가 전환길로 좌지우지 될 정도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죠. 정통보수로서의 간판이 이제는 내려야 될 상황이 됐다. 사실 무슨 느낌이 드냐면 그래도 대를 이어오던 좀 가세가 기울어서 네. 조금은 좀 곳간이 비고 여러 가지로 좀 집안이 기울었다 하더라도 족보는 챙겨서 왔던 집안인데 그 족보까지 팔게 생겼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보수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도 내팽개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밖에서 주장하는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 정당했고 아직도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밝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헌법 밖의 전환길 씨를 품고 당대표 경선을 치른다는 특히나 장동영 의원처럼 전환길 바라기라는 당대표 후보가 있다는 국민의힘의 이 미래는 이제는 바라볼 수 없다.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최근 SNS에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에 종교 집단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박진원 논설위원이 이 논란을 좀 정리해 주시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뽑힌 배경에 신천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네요. 네,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 지난 26일이죠. 지난주에 SNS를 통해서 2021년에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죠. 이때 이제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당선이 될 시점인데 권성동 의원이 이제 당원 투표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압승한다고 큰 소리를 쳤고 그 배경에는 신천지 또 통일교 같은 종교 집단 수십만 명이 책임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윤 전 대통령을 밀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폭로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어제 SNS에서 바로 이제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전형적인 허위사실 유포라는 점, 또 본인의 부족으로 인한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열적 망상이라면서 이제 더는 묵과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도 다시 또 SNS에 글을 올려서 본인이 2022년 8월경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만났는데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으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거는 당시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코로나 사태 때 그 신천지가 압수수색을 당할 위기를 2번이나 막아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본인에게 말했다. 그래서 적어도 자신은 팩트가 아니면은 말하지 않는다. 네. 이런 또 폭로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계속 이제 관련한 이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이제 모 인사분이 방송에서 이 당시에 책임 당원으로 가입을 하려면은 적어도 석 달 정도 당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감안하면은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 경선까지 책임 당원으로 가입한다는 건 좀 그 많은 사람이 가입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홍 전 시장이 또 다시 당시에는 한 달만 당비를 내도 책임 당원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었다면서 또 다시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김근식 실장님, 이게 지금 2021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들었다는 건 202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금 탈당까지 하고 정계 은퇴까지 선언한 이 마당에 왜 갑자기 3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납득이 되지 않고 홍 시장님의 진정성이 인정받으려면 그 부분을 해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만희 신천지 교주를 만난 게 2022년이잖아요. 그때는 윤석열 정부 때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코박콩이라는 코를 박는 홍준표라는 그런 멸칭을 들어가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속 머리를 조아리고 맞춰줬습니다.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2021년 자신이 당시에 경선에서 사기당해서 신천지나 통일교 분들이 대거 입당을 해서 그것 때문에 경선에 졌다는 억울함이 있다고 한다면 2022년에 윤석열 정부 초기에 저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 일을 제기하고 지금에 하는 폭로처럼 흥분했어야죠. 그때는 그렇지 않고 그냥 수시로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한테 아첨하고 아부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분이 이제 와서 지금 3년이나 지난 다음에 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제가 볼 때 진정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의 시기상 배열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저분이 지금 우리 당에 향해서 독설을 퍼붓는 과연 정치적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저는 궁금증밖에 들지 않아요. 탈당하셨고 정계은퇴까지 선언하신 분이 지금 쉬지 않고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 국민의힘에서 정말 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옛날 말에 자기가 먹던 물은 그래도 물에다가 독을 타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 마시던 물에 저렇게 독을 타시는 저는 홍준표 시장이 과연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